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문득 TV를 보다가 촬영장에서 있었던 그녀와의 추억이 생각나서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24살 때 일이에요. 그때는 거의 매일 영화 촬영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카메라 앞에 있었죠. 요즘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이름 석자 알아봤자 아무리 검색하셔도 못 찾으실 거예요. 촬영장에서 저희 역할은 엑스트라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연예인 구경해보려고 호기심에 나가봤는데 일당을 그날그날 지급해줘서 공사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한결 몸이 편하더라고요. 한동안 촬영장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했고 아직도 재방송이나 영화를 보다가 제가 나오는 장면을 찾으면 그때의 일을 추억하고는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촬영장마다 제작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까지 일일이 챙겨주지 못해주거든요. 촬영이 늦게 끝나면 교통편이 없어 첫 차가 뜰 때까지 집에 못 돌아갈 때도 부지기수였고요. 아무튼 그날은 집합 장소가 여의도였어요. 방송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경우는 보통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한 장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현장이 좀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버스를 타고 첫 번째 촬영장으로 도착했어요. 첫 번째 장소였던 번화가에 저희 역할은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조연출하시는 분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배치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차례가 되고 커플 역할을 하라며 근처에 있던 여자분을 같이 붙여줬어요. 어깨를 살짝 덮을 듯한 길이의 검정색 생머리가 잘 어울리던 그녀는 연예인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몸에 쫙 달라붙는 청바지와 가슴이 훤히 파인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파인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을 피해 눈을 옷으로 돌리면 얇은 흰색 티셔츠 안으로 살짝 비치던 검정색 속옷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영부영하며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서로 말 나눌 틈도 없이 곧바로 촬영이 시작되었죠. 저와 그녀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저기에서 다시 여기로 걸어오면 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걷는데 좋은 향기가 나서 긴장을 했는지 뻣뻣하게 굳어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컷!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 걷는 커플분들 좀 더 다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괜히 저 때문에 촬영이 지연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다짜고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진짜 커플인 것 마냥 걸어갔어요. 사실 카메라나 주연 배우들 쳐다보지 않고 보기에 대충 어색하지만 않으면 됐는데 사람이 더 많은 현장 때문에 그런지 조금 오버했다는 느낌도 있었네요. 그렇게 두어 시간을 처음 보는 여자의 몸을 밀착시킨 채 계속 걸어만 다녔습니다. 얇은 5단으로 그녀의 볼륨이 그대로 느껴져서 2시간 내내 뻣뻣해져 있었어서 아주 난감했네요. 그런데 그녀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촬영 끝났는데 이제 손 좀. 너무 몰입했는지 촬영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녀의 허리를 감싼 저희 손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화들짝 놀라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살짝 웃어줬어요. 아무튼 첫 번째 촬영이 끝나고 두 번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찾아온 신랑 친구로 여러 무리의 사람들 속에서 박수를 쳐주는 또 다른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죠. 문득 그녀가 떠올라서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는데 저쪽 멀리 신부 친구가 돼서 앉아있더라고요. 단정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까 새끼 넘치는 모습과 다르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박수만 치다가 벌써 두 번째 촬영이 끝나고 뷔페에서 밥 먹는 역할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으로 도시락을 주기는 했는데 준비된 뷔페 음식을 보니 배가 고파지더군요.
촬영을 위해 어제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니 탈날 수 있으니 먹지 말라는 말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저는 그녀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었어요. 촬영 중에는 기본적으로 조용히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 마이크에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서 먹는 척을 하고 있자니 그 모습이 웃겼는지 서로 고개를 숙여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이 됐는데 그녀가 술 마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그녀가 잠깐만 기다려요 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얼마 뒤 정장 주머니에서 소주 3병을 꺼내더라고요.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옛날에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주류 보관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가 그대로라서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음식은 못 먹지만 물은 마셔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탁 아래로 몰래 소주를 따라서 컵째로 벌컥벌컥 마셨어요. 촬영이 끝날 때쯤에는 저도 취기가 많이 올라 있었고 그녀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렇게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제작사 측에서 엑스트라들 줄을 세워서 봉투를 나눠주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되니 저쪽으로 빠져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주길래 혹시 아까 술 마신 거 들켰나? 일당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처럼 따로 빠져 있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그녀도 포함해서요. 연출팀에서 말하기를 한 씬을 더 찍을 건데 지금 남으신 분들은 추가 수당이 지급되니까 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막차 타기도 글른 것 같고 추가 수당을 보통 일당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냥 남기로 했어요.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버스에 오르니 그녀가 빨개진 얼굴로 창문에 기대서 자고 있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줄은 버스 안에는 아까보다 빈자리가 많았지만 술 기운이 남아서 그랬는지 자고 있는 그녀의 옆으로 앉았어요. 제가 옆에 앉은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녀를 바라봤죠. 깊게 파인 티셔츠 사이로 그녀의 가슴이 살짝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그 위에 손을 올리고 말았네요. 제 손길을 못 느꼈는지 그녀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술이 조금 취했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도착했다고 말하는 연출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제가 그녀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더군요. 놀라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잠이 덜 깼는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뺨을 맞아도 모자랐을 상황인데 그녀는 쿨하게 넘어가 줬어요. 마지막 촬영지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일본식 선술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음식들은 미리 준비된 거니까 먹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와 저는 또다시 연인관계의 병풍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카메라랑 아주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 배치를 받아서 그녀와 조금씩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아주 가끔씩 몇몇 연예인들이 엑스트라를 하다가 캐스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 몰라 시간이 날 때 일을 가끔씩 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배우 지망생이란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이쁘다는 게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소속사 같은 건 없고 당분간은 혼자 힘으로 캐스팅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볼 거라고 하는 그녀의 자신의 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네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 못해서 그랬나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연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컷이 굉장히 많이 나서 촬영이 엄청나게 지연되더라고요. 밤은 깊어가고 잠은 쏟아지고 점점 촬영장 분위기도 험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져서 잠깐 휴식 시간에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밝게 빛나는 냉장고 안쪽에 있는 소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3병을 몰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생 처음 해보는 도둑질이었는데 엄청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녀에게 몰래 소주병을 보여주면서 500짜리 잔에다가 소주를 가득 부었습니다. 자기도 조금 달라고 해서 한 잔 가득 따라줬어요. 촬영은 촬영대로 지연됐지만 또 이렇게 술집에서 미녀와 술을 마시며 있으니 일한다는 느낌보다
놀러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만취해버리고 만 거예요. 눈이 좀 풀려가는 걸 봤을 때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아름다운 여자와 일터에서 대놓고 일탈을 하고 있는 기분에 취했는지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녀는 컵에 따라 놓은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또다시 컷사인이 나자 그녀가 컵을 상위에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 배우들한테 연기 졸라 못하네. 벌써 몇 번째야?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라고 하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촬영팀에 의해서 그녀의 술주정은 곧 제압을 당했고 자초지종을 듣고 몰래 술을 훔쳐먹은 걸 들킨 저와 그녀는 일당만 받은 채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일당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도 생각해서 챙겨준 게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대로변에 덩그러니 쫓겨난 채로 아직 새벽이라 교통편도 없고 그녀는 제 몸에 기댄 채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인사불성인 그녀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택시를 타고 그녀 집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촬영하던 데서 굉장히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그녀의 원룸 앞. 어차피 저희 부축이 없으면 그녀 혼자서는 걸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녀의 집 안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문이 열리고 처음으로 들어와 보는 여자의 방의 풍경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도 배우지망생이라고 본인의 사진도 크게 뽑아서 벽에 걸어놓고 아기자기하게 데코레이션해 놓은 방은 이렇게 옆에서 개진상을 부리고 있는 여자의 방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모양이었네요. 그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고는 옷을 훌렁훌렁 벗으며 침대로 기어들어갔어요. 아까부터 흘긋흘긋 보던 검은색 속옷은 이불 안에 들어가서 벗어던지더라고요. 저보고는 집에 가라던가 자고 가라던가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녀는 혼자 골아 떨어졌어요. 아쉬움에 뒤를 돌았다가 문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물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그녀에게 가져다 줬어요. 보여선 안 될 부분들은 이불에 덮여져 있었는데 이불 위로 나와 있는 그녀의 매너깨를 보는 게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것보다 더 이상야릇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뚜껑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는지 홀록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침대에 물을 쏟을까 싶어서 손에 들고 있는 물을 치워주려고 가까이 가는 순간 그녀가 팔을 뻗어 이불 위로 저를 껴안았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 사이로 그녀의 몸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러고선 그녀는 저에게 속삭였지요. 그래도 오늘 하루 우리는 연인이었는데 이대로 보낼 순 없잖아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너 아까 나 잘 때 내 가슴 만졌지? 라고 말하며 그녀가 제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그 상태로 바로 그녀의 이불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그렇게 저와 배우지망생이던 그녀는 그날 둘만의 영화를 한 편 만들게 되었네요. 잠에서 깨니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침대 위에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정갈하게 개어진 저희 옷가지 위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문은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가면 된다고요. 연락처 같은 게 적혀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리를 비우고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은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와의 추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로도 저는 이 일을 꽤 오래 해왔지만 어디서도 그녀를 마주친 적은 없었네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단역이긴 해도 아직도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를 보았어요. 5년이 넘은 지금에도 그녀는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 아직도 잊지 못할 저희 추억에 남아 항상 마음속에 간직될 그녀를 응원하며 이만 이야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밤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